지금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사연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 두 분 중에 네네. 누가 사연을 얘기했을 때 가장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들었습니까? 이거 지금 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당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정당하게 해야 돼요. 아니 여기 카메라 옆에. 그래도 정당하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 뭐야? 이거는 여기 우리 그 손지학 배우님한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나가지 않을까요? 어차피 편집돼요. 하지 마세요. 이거 들어가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 편집님 여기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이거 지금 왜 나오는 겁니까? 형님? 몰라요 나도. 넣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들었어야지 리액션도 크게 이렇게. 뭐 저는 이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아 형님 그만하세요. 제발. 대학로 연극 쪽에서 일하시고 싶으시면 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다음 사연에 대해서 네네. 이제 좀 약간 우리 손지아 그 배우님께서 예. 질문을 하나 할 건데 네. 거기서 굉장히 집중도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결정을 딱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좋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름 방학하면 뭐가 생각나죠? 신난다? 여름 방학. 여행?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숙제. 숙제, 요즘에도 하나요?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거. 네. 탕구 생활 없어졌다 그러던데 방학 생활 탕구 생활. 근데 여름 방학 하면 저는 유독 엄청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 겨울 방학이 더 기나? 겨울 방학이 더 길긴 한데. 체감상 그렇지 않았어요. 잠깐 물놀이 몇 번 갔다 오면 그 다음 날 개학이라 해서 방학 숙제 다 밀려서 한 번에 하고. 일기도 몰아서 네. 맞아. 그리고 여름 방학 하면은 약간 좀 매미 우는 소리에 네. 그런 게 좀 생각나고 저는 이제 여름 방학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이런 게 이제 질문지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일단 봤는데 뭐야 이거 대본에 나와 있는 거잖아. 너무 진짜 자연인 알았구나. 자연스러웠어요. 네. 저는 여름 방학 하면은 그 마당에 햇볕이 쫙 내리쬐면서 그늘에 이렇게 선풍기 켜놓고 그냥 매미 울었던 그런 배경이 좀 생각나긴 해요. 좀 약간 시골집. 네 맞아요. 제가 수박 먹고. 네 그죠. 그 바캉스 보통 여름에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수욕장 가족들이랑 가는. 저는 오히려 그 바닷가는 많이 못 가봤고 계곡 쪽 많이 놀러 가긴 했는데 계곡에 더워가지고 계곡을 딱 가잖아요. 네. 추워요. 맞아요. 엄청 시원해가지고 물도 차고. 네. 맞아 계곡이. 거기다가 발 담그고 있었던 거 생각나긴 하네요. 그러면은 여름 방학에는 보통 뭐 놀러 갈 때 산으로 갔어요, 바다로 갔어요? 보통 바다로 많이 가죠. 네. 약간 좀 물놀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까 전에도 얘기 들었긴 했지만은 네. 물놀이 때문에 바다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다들 근데 보통 바다로 가는 쪽이 많으니까 음. 대세에 따라서 저희 가족도 바다로 많이 가던 것 같아요. 바다를 이제 가족분들하고 놀러 가시고 네.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 않으세요? 방학 때 네, 친구들이랑 방학 때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가족이랑 가고 커서는 이제 뭐 친구들이랑 가기도 하고. 저는 옛날에 친구들하고 네. 바다를 놀러 갔어요. 4명. 서해예요, 동해예요. 동해죠 당연히. 서해는 갯벌, 동해는 낭만. 아, 저희가 로망팸이었거든요. 로망팸. 동해에서 좋은 기억이 좀 그래서 나셨나 시원 봐요. 형이 헌팅을 잘하는 저희 거예요. 무조건 경포대는. 저희는 이제 정장을 4명이서 딱 입고. 동해를 정장을 입고 경포대는 그 감성이 있어. 경포대죠? 네. 진짜요? 이거?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서류 가방 있잖아요. 어린 나이. 4명이서 딱 그러고 가서 그 넥타이 살짝 내린 다음에 네. 딱 음료수를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에 놀았고 낭만이다. 겨울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얘기드린 게 또 정장을 입고 서열 가방을 들고 스키장을 가서 또 스키장에서 놀고 이런 게 정장을 로망팸이었던 거예요. 로망 있게 살자. 공포 라디오다 이거. 네. 저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계곡을 놀러 갈 때도 정장을 입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4인 체제로 좀 친구들과 많이 놀았는데 계곡도 놀러 가고 이게 사실상 지금 와서는 그때 가서도 좀 창피한 일이지만 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들 지금 다 잘 살고 있겠지. 영상 편지 한번 야 이름을 까먹었다 야. 잘 지내냐? 그 홍천에서 잘 살고 있지? 그래. 뭐 연락은 간간히 됐으면 좋겠다 친구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토크 사연 우리 재앙님께서 한번 골라보실 텐데 누가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연을 읽어줄 사람으로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요. 저는 그 연민은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네네네. 시청자가 생각하는 당연한 클리셰로 가지 않는다. 아,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형님 그렇다면 너무 이끄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네네네. 지금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또 이끌리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제가 이게 선택이 못 되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한 명이 진행자도 한몫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마녀 사냥을 좀 당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문제를 고칠 수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얄미워요. 사실, 네, 사실 더 얄미워요. 사실 모든 가스라이팅은 저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저를 그쪽으로 궁지로 몰아요. 네.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이제 네. 3주째 못 하셨다고. 우리 그런 카노. 이유 때문이면 안 됩니다. 그런 네가 이유- 뭔데 안 돼요? 네가 뭔데 안 돼요? 네, 저 이거 어이가 없네. 제 생각에는 네. 아직 덜 이제 추웠어. 한 달을 채우고 네, 네. 그 다음번에 이제 하시는 걸로 하고 네. 깔끔하게 한 달을 네. 채우는 게 낫지 않나. 역시. 반전. 아니 방송을 알아요. 네. 방송 많이 그렇죠, 그렇죠. 보긴 합니다. 한 달째 아, 감사합니다. 병풍인 카노를 보고 다음 계십니다. 또 못할 것 같아요. 와. 네, 이렇게 된 거 편집자님 얘가 멘트 쳤던 것도 다 잘라주셔도 되거든요. 네,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시고. 네. 있는 건 남겨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죠. 저희가 사실 그 3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긴 한데 누군가한테는 불행의 숫자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재앙님께서 선택을 존중하면서 우리 마왕이 형님이 마왕님이 읽어줄 사연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요.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사연은 여름방학입니다. 초등학교를 막 입학하기 전, 그러니까 한창 21세기가 왔다,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떠들던 2000년 딱 그 당시였어요. 기억나시죠 다들? 네네네. 7살이던 저는 2살 많은 형과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어요. 삭막한 도시에만 있던 저에게 적적한 시골은 최고의 놀이터였죠. 당시에는 막 도시로 인구가 몰리던 시기였는데 저희 가족도 제가 태어나자마자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방학 때만 되면 할머니 댁에 길게 맡겨지곤 했어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방학만 되면 이렇게 시골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당시엔 많았어요. 저희 가족도 그러했고요.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가뜩이나 동네에 아이들이 줄어가는데 방학 되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좋아라 하셨습니다. 아가 너 저짝에 방앗간 집 손주제? 나 이거 너그 할머니랑 같이 물어. 맨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시던 저희 할머니도 어느 집에 손주가 몇인지 또 빠삭하게 외우고 계신지라 다른 집 아이들도 잘 챙겼습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우리들의 세상이 찾아왔어요. 거의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내려온 저와 형은 방학 숙제는 내팽개치고 놀기 바빴죠. 저는 형을 따라 동네 이곳저곳을 누비며 아주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흙밭과 곤충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 실컷 탐험하고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지날수록 다른 집 손주 손녀들도 늘어나 어느덧 방학맞이 놀이 모임은 커져만 갔습니다. 많을 때는 거의 15명 정도는 되어서 서로 팀 나눠서 나이 먹기 같은 팀게임도 하곤 했어요. 신기한 게 지금은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서로 어색해하지 않고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아봤자 2-3살 차이라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근처 냇가에서 물고기나 다슬기를 잡거나 근처 산에서 남자는 전쟁놀이를, 여자애들은 소꿉놀이 같은 걸 했어요. 특히나 이 소꿉놀이가 인기가 많았는데 소꿉놀이를 하려면 보통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요. 전쟁놀이가 지겨워질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여자들 무리에 껴서 소꿉놀이를 하곤 했었죠. 또 이 소꿉놀이가 인기 많았었던 이유 중 하나가 동네에 뒷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뒷산이라고 하기에도 뭐 좀 그런 작은 언덕이지만 당시 아이들 눈에는 엄청 높아 보였는지 뒷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뒷산으로 가는 길엔 오래전 버려진 집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이 칭칭 감겨 담벼락인지 모를 정도였고 그마저도 대부분 기울고 무너져 있었어요. 집도 옛날 초가집 같은 전형적인 흙으로 만든 집인데 다 무너져 갔고 그나마 아궁이 딸린 부엌만 왔다 갔다 오고 가기 좋았어요. 옛날 집 부엌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큰 나무 문을 열면 흙바닥이 있고 아궁이 2개가 송송 뚫려 있는 집. 이 부엌 덕분에 아이들은 더 리얼한 소꿉놀이를 할 수 있었어요. 이가 좀 나갔지만 사발그릇이랑 수저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 부엌은 그래도
좀 멀쩡해서 비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곳을 마치 아지트처럼 애용했어요. 처음에는 대가족이었어요. 가장 나이 많은 형 누나들이 엄마 아빠를 잡았고 각자 저마다 삼촌이든 고모든 포지션을 잡고 저는 그 중에서도 어린 편이라 막내 역할을 주로 했어요. 이름 모를 나무를 빻아주면 가장 어렸던 저와 또래 여자아이가 먹는 신용을 했죠. 그 여자아이는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 보였었는데 단발머리에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뽀얀 피부를 가졌고 집이 잘 사는지 항상 레이스 달린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야, 너는 왜 안 먹는데? 나도 먹잖아. 형 누나들이 준 음식을 저도 먹는 척이라도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뭐라고 했더니 들은 채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여름방학도 슬슬 끝날 기미를 보였습니다. 많았던 동네 아이들도 하나 둘씩 도시로 돌아갔고 대가족이었던 소꿉놀이 가족도 점점 규모가 줄어들어갔어요. 저도 막내에서 첫째로, 첫째에서 또 삼촌으로 신분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기어코 제가 아빠가 되고 같은 막내였던 그 드레스 여자아이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형 누나들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흙과 풀로 만든 음식을 제 딴엔 시범이랍시고 보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여자아이가 쏜살같이 대문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어찌나 빠른지 발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저도 덩달아 여자아이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는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집은 지붕도 무너지고 마루도 무너져서 잔해를 치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오직 부엌만 마당에서 오고 가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여자가 피를 흘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곧장 울음을 터뜨리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의 대문이 그날따라 어찌나 멀어 보이는지. 대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저앉아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지만 드레스 입은 여자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런 저를 우두커니 서서 지켜만 보았어요. 흑. 너는 못 봤어? 내 새끼 거기서 씨방 뭐 한다냐? 여자아이에게 한창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밭 일을 마친 할머니가 눈물 콧물 범벅인 저를 발견하곤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친 손으로 제 고사리 같은 손을 꼭 붙잡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북받쳤는지 꺽꺽 대던 숨소리도 집에 도착할 때가 되니 점차 잦아들었어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저는 자초지종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할머니가 하는 말이 씨방 뭔 소리여? 내내 혼자 있었는디.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봤던 그 소녀는 누구란 말이죠? 투명하다고 생각했던 피부는 정말 투명한 것이었고 맨날 비슷한 드레스를 입고 온다고 생각했던 건 정말 같은 드레스만 입고 온 거였고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움직인다 생각한 것도 정말 발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당이 된 제가 처음 귀신을 본 썰이었습니다. 야, 반전이었어? 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처음 그 귀신을 보기 약 10년 전쯤 가정폭력을 일삼던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딸을 그 집에서 살해했다고 해요. 아마 제가 본 그 귀신의 정체가 그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후 그곳에는 눈길도 주지 않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넋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한번 찾아가 봤는데 이미 그 집도 없어지고 그 여자도 여자아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년 여름이 되면 그 여자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다음 편 주세요. 다음 편. 뭐 이게? 이 집 더 알았으면 좋겠다. 어딘지. 여기까지가 무당이 된 제가 처음 귀신을 본 썰입니다. 야,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귀신을 본 적이 없으세요? 네, 귀신은 본 적이 없는데. 왜요? 그러게요, 제 기가 세서 그런가? 가위는 한번 눌려봤었거든요. 과연 눌렸을 때도 귀신 안 나왔어요? 아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시연님 만나면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 제가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가위를 눌린 게 그게 비교적 최근인데 제가 이제 집에서 전 침대가 아니라 매트리스를 깔고 바닥에서 자거든요. 낮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선잠이. 네. 제가 이게 누우면 좀 잠이 좀 빨리 드는 스타일이라서 그날도 이제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러다가 이제 깼거든요.
분명히 깼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가위 눌린 게 그거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제 갑자기 제 방으로 뭐가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오. 와. 근데 몸이 계속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데 갑자기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에? 네. 근데 뭐 숨 쉬거나 이런 거는 뭐 불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몸이 안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렇게 쓱 지나간 그 물체가 제 등에 이렇게 딱 붙었는데 제가 엄청 놀래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여기서 막 저기까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깼거든요. 아, 그럼 지금 등에 있는 게 개구나. 아까부터 근데 보였죠. 반전이 네. 그 등에 있는 게 랍스타였어요. 왜요? 몰라요 저도. 아, 그래서 지금 얘가 꽃게 집게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네네. 얼핏 들은 지식으로는 네네. 가위 눌렸을 때 네. 자기 시선으로 보냐 삼자 시선으로 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맞죠, 삼자 시선으로 봐야 귀신이다 제 이렇게 시선으로 했는데. 봤기 때문에 그런 근데 거예요. 그러면은 등에 붙어 있는 게 랍스타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조금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부터 알았지만 네. 들어올 때 네, 들어올 때부터 사실 맞다. 알고 있었지만 꿈이- 그렇게 하면은 랍스타가 이러고 또 막 달려고. 이렇게 기어 들어왔는데 이거 포켓몬인데? 네. 그러나 이야기 시작부터 랍스타가 들어왔다고 맥이 너무 빠질 것 반전이 같아서 없어서. 네. 아, 되게 순진하시고 되게.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근데 그런 거 연관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그간 좀 개꿈. 뭔가 많이 힘들었던 거. 이제 네. 물이 찼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잘 나갈 거라. 물 올라는 그런가요? 거. 아, 물이라는 게 물 자체가 온다. 재물이라서 물 들어온다, 어, 노져라 그런가요? 이런 뜻이.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지. 또 랍스타가 이제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네. 전 돈 있는 사람 제가 먹으니까.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저 랍스타를 좋아하니까. 좋아하세요? 네, 좋아죠. 어디 좀 집이 좀 사시나 아니 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 좋아하지만 잘 살진 않지만 그래서 뭐 나한테 복수하려고 나타났나? 에이. 그랬으면 전 벌써 돼지한테 찢겨 죽었어요. 아이.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닭한테. 닭한테도 맞아주고. 맞아. 그리고 비록 랍스타였지만 되게 저는 엄청 식은땀도 흘리고 저는 그죠. 좋은 내용 같아요.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물이 들어오는 건 이제 재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석할 수도 있고 랍스터는 영생이에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왜요? 자연사가 없어요. 자연사가 없어. 탈피를 하다가 죽거나 뭐 잡혀서 잡아먹혀서 죽을 뿐이지. 그래서 장수의 상징도 또 붙었고. 좋은 거네요. 되게. 이제 잘 풀리지 않을까. 그죠. 되게 좋은 의미네요, 진짜로. 예. 앞으로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네네. 지금 제가 읽었지만 이 사연자분이 처음부터 귀신인 걸 몰라요?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라서 아마 그러니까 그럴 것 기억을 같아요. 못할 것 왜냐면은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면 다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거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제보자님도 귀신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 그 인지하는 부분하고 그 사람을 인지하는 부분하고 약간 좀 뭔가 그때부터 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네. 되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럼 저는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여자아이 귀신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귀신이 사연자한테 이렇게 딱 다가간 이유는 이거는 뭐 경우적이지만 다가간 게 아니라 같이 논 거?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되게 많은 내용이 좀 내포돼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동선에 맞춰서 자기가 무당이기 때문에 보이고 옆에 있었던 것뿐이지 걔는 계속 그 행동들을 반복하는 거일 수도 있고 동선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극단에 보면 딱 동선이 있잖아요. 네. 네. 예, 연극 그 보면은 그 동선 안에서 얘가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려간 사람이 끌려간 게 아닐까? 그러면 이럴 수 있겠다. 마당에 서 있다가 도망 나가는 그죠, 그걸 그죠, 계속 그죠. 반복하고 네네네. 있는. 반복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럴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마 아빠한테 잡히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사연이 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석이 나고 한 건물에 들어가 되게 오래된 큰 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가 떨어져 죽었는데 네. 그게 유괴범 남자가 계속 쫓아오는 그림이 왜 자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라고 왜냐면 거기 3시간 동안 있었는데 3시간 동안 한 200번을 봤다는 거야. 그 아이가 떨어지는 거를. 무당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가장 마지막 기억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이렇게 팍 이렇게 이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괴롭겠다. 무한플레죠. 예, 괴롭죠. 이거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느껴지네.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엄마가 도망가라고 했고 마당에 있던
아이가 아이는 도망 나가는 그쵸, 그 그쵸.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네, 있는 게 네. 아닐까라는 상상이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좀 뭔가 이런 사연들 보면은 가슴 아프긴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오늘도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배우 손지향님과 함께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고요. 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더 안 하나요? 너무 재밌는데요. 다들 그 얘기 하시는데 맞아요. 네, 예, 저희가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죠. 네네. 그 더 있니? 오늘은 없다고 하니까 없군요. 네. 좋아요. 아 근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라디오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이 공포 라디오 게스트가 딱 이제 왔을 때 아 나 이거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그 계기가 있나요? 아요 출연 계기요. 네네. 사실 이런 공포는 아니지만 네. 이런 비슷한 뭔가 썰 같은 거를 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뭔가 컨텐츠로 해보자 약간 이런 걸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약간 몇 번 연습도 해보고 막 녹음도 해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작가님께서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아, 그러셨구나. 어쩐지 아까 이 사연 읽으시는 게 약간 수준이 좀 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유, 예. 너무 잘. 이게 사운드가 꽉 차더라고요. 맞아. 아, 그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아유, 긴장을 연습 많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요. 아무튼 되게 라디오 썰 컨텐츠 사실상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가장 쉬운 게 이제 썰 컨텐츠인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카노 씨와 망이 형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다행히도 이제 선택해 주셔서 사연을 읽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사연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네. 우리 카노 씨는 저는 아마 다음 주에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네. 이제 소주 한잔 하러 가려고요. 오늘도. 오늘 소주 한잔 하시세요? 저녁에 가서 오늘 최초로 혼술 한번 해보려고요. 네. 요즘 술독에 빠져서 사시더라고요. 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재학님 저희 공포 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타임 이런 건가요? 네네네네. 너무 재밌게 놀다 가고요. 아 제가 그 너스레라는 팀을 같이 하고 있는데 3인조로 여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너스레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 그 로고 저희 연극이나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팀 많이 유명해질 거니까 팔로우 구독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 채널 가시면 저희가 뭐 2년 전이긴 하지만 2년 전에 찍었던 단편 영화도 공개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시윤의 공포 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면 여기 주소 나가죠. 이런 거 제발 자르지 마 편집자들아. 여기 위에 있을 건데 무서운 경험하시거나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여기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 공포 라디오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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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드디어 끝났다.